3Hz 센서거든요. 근데 이제 노이즈가 조금 덜 끼냐 더 끼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 AX700이 23년 12월부터 단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 뭐 210만 원, 220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사실 중고거든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가 새거 카테고리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새 제품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는 단종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S23 울트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줌을 확대하실 때 확대 이렇게 손으로 넓히실 때마다 핀 초점 다시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지 않나요? 그때마다 이제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근데 캠코더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움직이면서도 계속 잡아주니까 네, 지방이시면은 택배로 받으셔도 되고요.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영업합니다. 현금과 카드값 동일하고. 네네네. 아, 네네. 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대표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축제 영상 찍으신다고 예. 본인이 찍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찍덕. 네. 축제 영상. 여성분이신데 R6 마크2도 직접 쓰시는 거 아니고 렌트 해보셨대요. R5C도 렌트해서 쓰셨고 촬영을 H덕트 좀 많이 하고 네, 좋아하시는 100에 500도 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렌트 100여 100만 원도. 네,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상미는 미러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들고 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거 엄청 무겁죠. 네, 이 R6 마크도 우측 손떨림 방지 되지만 104 렌즈나 100, 500 렌즈나 이렇게 하면은 손떨림 방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이게 같아요. 거의 아령 무게 아닙니까? 아령보다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분산돼 있죠. 어, 근데 무거워갖고 쓰고. 이 남자나 여자나 이걸 계속 장시간 들고 있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상을 찍더라도 삼각대 거치고 해놓거나 잠깐 찍는 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캠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첩하잖아요.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닫고 키고 녹화하고 스톱하고 줌 당기고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쓰고 계시는데 영상을 주 기능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캠코더 추천드렸어요. 네, AX700 원래 문의 주셨어요. AX700이랑 캐논 거 G70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AX700 일단 단종이 됐잖아요. 뭐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온라인 금액이 210에서 220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제품 갖고 가격을 높게 파니까 재고들로. 네. 네, 그래서 AX700은 저희도 매입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AX700이 제가 알기로 거의 300 막 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싸구나. 네.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뭐죠? G70, NX80. NX80. 네, 소니에서 NX80이나 Z90 하면 되죠. 굳이 좀 NX80도 지금 207, 80 이 정도 나오니까요. 그거 AX700의 살짝 상위 기종이에요. 1인치 센서 들어가 있는 거. 네. 1인치 센서가 조금 더 네네. 커졌구나. 근데 문제는 금액이 비싸다. 그렇죠. 금액이 비싸구나. 근데 그리고 줌 기능이 12배인가? 그거밖에 안 되죠. 우리 쓰는 건 20배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논 G70이나 AX43이 광학이 20배 줌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축제 영상 찍고 하는 데는 줌이 부족함이 없어야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영상을 한번? 그래서 원래는 무대 영상 찍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커튼콜을 찍으려면은 뮤지컬을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같이. 2시간 3시간이요? 아니 우리가 뭐 1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100분 정도 하죠. 90분, 네. 100분. 네. 근데 그거를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해야 돼. 해야 돼요. 언젠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라이브 카페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찾아봤었습니다. 네, 그것도 근데 되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커튼콜은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 찍는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하고 뭐 하는 네네, 거. 기획사에서 네. 주신다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뮤지컬 하는 중간에 가고 커튼콜 가갖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비도 오고 정말 죄송한데 그냥 미러리스랑 캠코더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구분 짓는 거.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세 개로 할까요? 캠코더랑 미러리스랑 DSLR. 네, 네, 그것도 좋습니다. DSLR도 네, 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기존에 DSLR 쓰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캐논에서 몇 가지 모델 나오고 니콘에서 몇 가지 모델 DSLR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DSLR은 사실상 사진용이라고 봐야죠. 영상용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리고 포커싱 속도도 생각보다 좀 많이 느린 편이고요. 근데 미러리스, 캠코더. 근데 미러리스가 종류가 조금 많은 편이죠. DSLR에 비해서. 그리고 캠코더에 비해서도 미러리스가 종류가 많아요. 뭐 캐논에서는 보급형으로 하면 EOS R10, R50 이런 것도 있고 R10, R50도 있고 R7도 있고요. R7부터가 우측 손떨림 방지가 지원이 되죠. 거기다가 근데 18에 150 그걸로 사진 찍기에는 괜찮은데 그리고 가까운 근거리 사진이나 영상 찍기는 괜찮으신데 무대 영상은 힘들죠. 훨씬 멀리서 찍어요. 네네네. 그리고 시간 제약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시간 짧고 네, 그런 단점이 있죠. 화면이 조금 더. 네. 그래서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촬영 시간 짧다. 물론 무제한 촬영 된다고 하는 모델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려면 무제한 촬영 하려면 금액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도 짧아요. 아무리 길어도 실제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로 하신다 그러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아무리 길어봤자. 그리고 보조 배터리 사용하실 수도 있긴 해요. 충전하면서도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입력 출력이 100백이 아니에요. 입력은 100인데 그쵸. 출력은 100인데 입력은 70이라고 봐야죠. 그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100대 100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촬영 시간 짧고 배터리 그리고 사진 좋죠. 사진은 거의 예술이죠. 영상도? 영상미? 영상미도 있죠. 사진, 영상에 보시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인물 촬영하면 인물 깨끗하게 나오고 배경 쫙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DSLR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영상미나 사진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리다. 포커싱 속도 느리죠. 네. 이렇게 해서 문의 주셨던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기존에 700D를 쓰고 있다. 이걸로 영상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여쭤보죠. 스마트폰 어디 거 쓰시냐고. 네. 폰 쓰시라고. 네. 그러면 뭐 S22이나 23 쓰신다 그러면 그냥 그거 쓰시라고.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영상에선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700D나 이런 걸로도 그런 영상 있잖아요. 잠깐 10초짜리, 20초짜리 클립. 그렇죠. 그리고 피사체가 역동적이지 않은 영상. 그런 거는 또 영상미도 있고 나름대로 괜찮을 수가 있죠. 잠깐. 근데 이제 일단 장시간 찍는다. 일단 DSLR은 포기해야 되는구나. 제가 봤을 땐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얘 렌즈 선택하기가 영상에선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18에 55 번들 F4에서 5.6짜리 지금 나오는 렌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물론 나왔지만 그 렌즈 같은 경우는 저소음 모터 들어가 있어요. 영상 찍을 때 잡소리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왜 18에 135 해갖고 나노 USM 렌즈 있어요. 그리고 70에 300도 나노 USM 렌즈고 있고요. 그거는 영상 찍을 때도 그렇게 크게 잡소리는 없어요. 근데 이거 DSLR 사시는 분들은 그 렌즈 생각 잘 안 해요. 중고나 막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려고 하죠. 기존에 막 구형 렌즈들 막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막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렌즈면 가격이 싸고 괜찮지 않을까. 근데 사진에선 괜찮지만 영상은 칙칙칙칙 이 소리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못 찍는다고 봐야죠. 아니면 무선 마이크를 쓰든지 샷건 마이크 쓰면 그 소리가 더 배로 들어가겠죠. 지향성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럼 뭐 가수 앞에다가 마이크 꽂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일단 DSLR은 이제는 사진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100%는 아니지만 영상 잠깐 찍으시긴 괜찮지만 사진의 비중을 많이 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미러리스는 촬영 시간이 짧다. 네 배터리 짧다. 어 러닝 타임 짧고. 그렇죠. 사진 영상 좋다. 영상은 그렇죠. 좋다. 영상미 있다. 네 이거죠. 그다음에 캠코더? 네 캠코더, 그러니까 이거는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비율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6 아니면 7에 영상은 3, 4. 네. 이렇게 비율을 보셔야 돼요. 밸런스가 네네네. 사용 밸런스가. 근데 아니면 정말 영상미도 있고 정말 활용도도 있고 엄청나게 좋아. 그러면 뭐가 문제다? 네. 비용이 문제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면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무대 영상, 취미로 무대 영상 찍으시고 커튼콜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투자를 되게 의외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취미생활에 대한 투자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뭐 3, 400, 4, 500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뭐 미러리스를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선택하시기가 좀 힘드실 때는 렌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좋은 같아요. 방법이지. 네, 렌트를 뭐 100에 500 렌즈나 100, 400 렌즈나 아니면 R6 마크2에다가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무거워. 네. 그리고 여기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 R10이나 R50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렌즈는 100, 400 이걸로 또 가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줌을 네, 떼려면 줌 많이 하시려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사실 렌즈는 변함이 없어요. 아, 이 정도면 됐나요? 미러리스는 괜찮을까요? 네, 그럼 캠코더랑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캠코더는 그거 있잖아요. 촬영 시간 길다. 무제한이죠,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걸로 이렇게 사용해서도. 아, 보조 배터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몇몇 가지 없어요. 그 소니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로 사용 안 돼요. 그쵸. 전기로 왜 캠핑카 왜 이따만한 그거 있잖아요. 네. 파워뱅크. 파워뱅크 뭐 그런 걸로 전기 공급하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넘어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 그렇죠. 네. 촬영 시간 네 무제한. 뭐 배터리 전원 공급만 꾸준히 해준다 그러면은, 근데 왜 그때 그 HF G70 캐논 있죠. 네. 그리고 파나소닉에서 VX1 보급형. 이 VX1 같은 경우는 아무 보조 배터리나 써도 사용 가능해요. 네, 그냥 집에서 그냥 흔하게 쓰시는 1000mAh짜리, 2000mAh짜리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25W짜리를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USB PD 고속 충전기를 써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용량 큰 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징을 좀 타네. 네, 특성을 좀 타요. 근데 이거 제가 그때 계속 테스트 해봤잖아요. 근데 네. 이거 보조 배터리도 의외로 문의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URL 하나씩 보내드리거든요. 이런 거 쓰시면 된다. 근데 저희는 안 파니까 거기서 사시면 된다고. 근데 G70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2000mAh짜리로 테스트 해보니까요. 실제 녹화를 해봤거든요. FHD 60프레임을 해갖고 20시간이 돼요. 와, 많이 되긴 한다. 네, 배터리 없는 상태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시간 녹화가 돼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3시간 반짜리 배터리가 10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와. 네. 8배, 거의 7배 정도를 세이브하는 거니까. 네, 근데 보조 배터리가 생각보다 안 커요. 작아요. 보조 배터리 요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보조 배터리예요. 이것만 하셔도 20시간? 괜찮네. 네. 또 괜찮다. 20시간 촬영하시고 뭐 스마트폰도 같이 충전하셔도 되고, 네, 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 제약은 얘는 캠코더는 일단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휴대성. 네. 한 손에 쏙 들어오죠. 네. 그리고 포커싱 속도 빠르고 버벅대는 거 전혀 없고. 그리고 또 그거 있죠. 야외 촬영을 하시는 건 거의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보통 무대 영상이나 뭐, 콘서트 안쪽 그렇죠, 실내. 그렇죠. 그럼 야간 아니면 실내다 보니까. 근데 햇빛 쨍쨍한 날 야외 촬영하시면 액정 화면 허옇게 보이거든요. 네. 그때는 비파인더 보시는 게 낫죠. 그렇지. 네네네.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처럼 비파인더가 있는 게 낫죠.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네, 아무래도 낫죠. 근데 캠코더는 AX43 얘는 없죠.
뷰파인더 없고 디스플레이로 슬롯, 디스플레이만 보셔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3인치예요. 얘는 3.5인치고요. 좀 작구나 디스플레이. 네네네. 그리고 슬롯 하나예요. 메모리 카드 슬롯 하나, 메모리 카드 슬롯 두 개. 네.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건 0.4인치 센서 들어가요. 그래서 저조도에서 조금 취약한 건 있어요. 근데 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AX700이 1인치고 G70이나 AX43A가 0.4인치니까 기존에 AX700을 렌트를 많이 하고 써보셨던 분들이 얘는 저조도에서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여쭤봐요. 그럼 AX700 혹시 사용하시면서 저조도에서 놓이지 않겠나요? 꼈죠. 조금 덜 끼냐 더 끼냐의 차이죠. 네. 근데 왜냐면 풀프레임도 노이즈 끼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끼죠. 네. 어두울 때는 당연히 끼죠. 렌즈군도 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에 그건 없네요. 사진 화질 떨어져. 대신 영상. 그렇죠. 영상미 없어요. 네, 영상미 없고요. 네, 얘는 비율이 9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 9. 네, 영상 9, 사진. 네. 사진도 되게 찍을 때도 액정 막 터치하고 뭐 버튼 누르고 이게 생각보다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영상을 주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쓰기 네, 좋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 쓰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대 영상 찍으시고 스포츠 촬영하시고. 요즘에 그때도 가능? 항상 우리 하지만 학부모님들 야구, 축구, 네, 경기 영상. 네 경기 영상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냐 강의.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강의, 인강. 인강이라죠. 인강. 네, 인강은 무조건 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미러리스 쓸까요? 캠코더 쓸까요? 고민하셔갖고 이제 문의 주시는 선생님 계신데 그냥 100% 그거는 캠코더예요. 그래야지 뭐에 좋다? 정신 건강에 그렇죠. 좋다. 정신 건강에 좋죠. 네. 어차피 편하려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인터넷 강의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데 무슨 뭐 영상미가 있어가지고 무슨 영화 찍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기록이 거기 잘 때문에. 돼야 되고. 그렇죠. 캠코더는 기록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캠코더랑 미러리스랑 미러리스는 제가 풀프레임으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렌즈는 100에 500이 있으면 좋은데 100, 400밖에 없어요. 104. 네, 대신에 EF 렌즈입니다. 아답터 R 아답터는 꼈어요. 네. 그리고 얘가 4K로 하면은 크롭으로 바뀌니까 그냥 FHD 60으로 할게요. RP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캠코더는 그냥 무난하게 G70으로 할게요. 이걸로 테스트 한번 해봐드리면 그리고 얘랑 43A 네, 얘 같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캠코더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모델이고 미러리스는 기왕이면은 R10이나 R50보다는 그래도 네, 요걸로 줌이 얼마나 되는지 100에 400mm 생각보다 줌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즘에 계속 문의 전화 와요. 네. 그 캡처보드 저번 때 8개 중에 7개 안 됐잖아요. 맞아. 6개인가 7번째 성공했지. 맞아. 그래서 공급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제조사에서 전화 왔대. 뭐라고 했어? 왜 이렇게 반품을 많이 하냐고. 그 영상 보여줘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저도 왜 이렇게 8개 중에 7개가 불량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안 될까라고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걔네가 승인을 받은 게 그걸로 승인 받은 게 아니래요. 캡처보드 쓰는 거. 캡처보드를 승인 받았는데 스마트용으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래요. 근데 왜 C타입이면 검색해보면 그 스마트폰용 C타입 캡처보드 하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실제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오늘 제가 2개를 또 따로 사왔어요. 따로따로 다른 걸로. 근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특성을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녹화 버튼 스타트 누르고 줌 기능 버튼 천천히 누르면 이게 파워 전동 줌이니까 천천히 하면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빨리 할게요. 네. 포커스 굉장히 빨리 잡아주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네.
저기 보면 저 끝에 있는 거. 지금 그렇죠. 24, 105.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친구가 지금 그렇죠. 이 정도. 이게 광학 20배 줌이에요. 지금 디지털 줌은 사용을 안 한 거고 광학 줌만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저분 초상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모자이크 해도 이렇게. 네. 모자이크하는 거 해야지. 되죠? 확실히. 네. 근데 지금 이게 100에 400 렌즈거든요. 104배. 네, 100에서 104 렌즈고 모델은 풀프레임 RP예요. RP.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한번 해보면, 근데 이 제품은 처음부터 망원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줌은 생각보다 적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얼마나 많이 되나? 몬스터 더 네. 확실히 줌 기능은 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저게 광학 20배고, 여기 100에 400 렌즈 끝까지 당긴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편하려고 지금 삼각대 거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들고 찍는다고 가정해 보면, 아 엄청 흔들리죠. 어이, 어이씨. 네. 들고 찍는다고 가정해 보면 이게 쉬운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물론 제가 모델을 RP로 테스트는 지금 했어요. 네. RP로 테스트는 했는데 FHD로 일부러 세팅했어요. 근데 이거를 RP가 아니라 R6 마크2로 아까 좀 전에 문의 주신 분처럼 R6 마크2로 한다고 우측 손떨림 방지 한다고 해도요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들고 해요? 줌을 들리고 할 때 네. 돌릴 때마다 흔들리는데. 이게 그리고 왜 보통 미러리스용 렌즈 보면은 전동식으로 소니에서 18-105 같은 경우는 전동식 렌즈 F4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줌 별로 안 돼요. 105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500mm, 400mm도 이 정도 당겨주는데 뭐 105mm는 뭐 굉장히 적게 당겨주는 거죠. 이게 105입니다. 이게 지금 네. 이 카메라가 105. 요만큼이 최고예요. 최소. 그렇죠. 24-105였죠 지금. 네, 2400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요것도 네. 요 캠코더도 한번 들고 한번 촬영. 네. 근데 캠코더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빼고요. 근데 좀 민첩하게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손이 커? 네.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이 상태에서 좀 당기시면 빠르죠. 네. 포커싱 속도도 빠르고요. 버벅거림 없고요. 이거 녹화 촬영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거 제가 한번. 네. 빠르죠.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바로 이렇게 하셔도 네, 굉장히 빠릅니다. 버벅거리는 거 전혀 없죠. 핀 나가고 그런 거 없고요. 다시 어디죠? 네, 여기 있다. 빠르긴 확실히 빠르. 네. 사실 이 차이라고 보셔야죠. 근데 제가 봐도 이 사이즈를 들고 영상을 찍기에는 팔 빠지지 않을까요? 너무 무겁죠. 네. 좀 무거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캠코더가 사용하시기 가장 확실합니다. 그 상태에서 줌 좋다. 네, 근데 줌은 진짜 많이 되네, 진짜로. 네 광학 20배니까요. 이게 환산하면은 거의 600mm 아닐까요? 600mm 정도, 600mm 그렇죠. 렌즈를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정도. 왜냐면은 캐논이나 얘네가 환산하면 제가 알기로 30mm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무대 촬영용이나 커튼콜 찍으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의하시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캠코더예요. 그 학원에서 사용하실 때는 저는 사실 비싼 기종 추천 잘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비싼 기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LED 등도 고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조명을 쏘고 막 이렇게 하시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한 분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뒤에 칠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싼 기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미러리스를 쓰시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러리스를 사용하면은 아웃포커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돼버리면 인물 깨끗이 나오고 배경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강의할 때 칠판, 그렇죠. 칠판이 안 보, 칠판이 날라가죠. 그렇죠. 칠판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또 수동 모드로 놔두신 다음에 F가 그렇죠. 그렇죠. 조리개 값을 뭐 F8이나 F11을 해놓는다. 그럼 또 노이즈 끼잖아요. 그렇죠. 저도저 현상이 나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장시간 녹화를 하신다든가 무대 영상, 축제 영상, 축구 영상, 야구 영상, 그리고 선생님들 인터넷 강의 하시는 강의. 거. 네. 그거는 무조건 캠코더입니다. 네.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독자분들한테. 비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메모리 빠졌다.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그거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얼른 편집해서 네네네. 보겠습니다. 편집 잘 해주시고요. 네. 비 오는 날 진짜 땀 뻘뻘 흘리고 하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오늘 회식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